네, 인문논술이랑 이제 자기소개서 화업계획서 담당하고 있는 오진경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사실 특강입니다. 편입 인문논술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에 왔을 텐데, 그치? 요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마음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라면 사실은 마음을 먹는 게 낫지. 그치?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인문계열에서는 영어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편입을 위해서. 그치. 영어의 다양한 측면을 완전 파고들더라고. 그치.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편입 인문논술은 사실 두 학교만 현재 시험을 보고 있어요. 예년에는 지금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두 학교만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경희대까지 봤었어. 그치. 일단은 두 학교만 시험을 치르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시험을 12월 중순에 봐요. 그치. 초에 이제 원서 내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사실 12월 중순에 시험을 보고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지 획득을 한 이후에, 그리고 사실 다른 학교의 필기 시험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보기도 해. 그리고 내가 편입을 준비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의 상황보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 맥시멈에 있는 게 사실은 편입 인문논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좀 고민이 된다. 영어 점수가 아직 내 마음에 드는 만큼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필기고사 준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산재에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인문논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 근데 이제 꾸준히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영어나 그치 이런 다른 과목들에 비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국어 영역을 잘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도, 그리고 내지는 저는 신문 같은 걸 잘 안 읽어가지고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요즘 논술은 그런 이제 질문들이 내가 막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치 되게 막 2천자 3천자 가량의 내 사고를, 그러니까 나의 견해, 생각 이런 걸 묻는 논술들이 주로 출제되지 않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접근하기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기본기를 닦아두면 중간에 다른 준비를 막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은 그 흐름이 어디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민 중이라면 우선 먼저 시작해보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 그리고 인문논술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뭐 어쨌든 간에 이 인문논술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좀 쉬운가, 어떤 면에서 접근하기가 괜찮은가를 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대입 들어갈 때 수시 때 논술 전형 있잖아요. 그치? 논술 해봤다. 조금이라도. 좋아. 이 친구들은 이게 고민일 거야. 대입 논술이랑 편입 논술이 뭐가 다른가? 좀 궁금하기는 할 거예요. 사실은 큰 가닥으로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게 결론이야. 왜냐하면 논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 이 친구들이 아마 배웠을 거야. 논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 연세대든 고려대든 사실은 고려대가 편입 논술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출이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야. 연세대보다는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랑 고려대가 물어보는 논제 유형이 조금 고정되어 있어. 조금 달라, 두 학교가. 근데 그게 약간 전전년을 이렇게 톱파보면 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익히기만 하면 충분히 가서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거야. 작년에도 이제 전혀 논술 안 하다가 처음 시작했던 친구들 좋은 성과를 냈어.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꾸준함이 사실은 필요하기는 해. 왜냐면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치? 그리고 연대든 고대든 시간이 되게 촉박해.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답안을 어느 정도 요구 분량만큼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라, 글쓰기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막판 되면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하는 게, 그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 논제 유형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알아가게 되거든요. 크게 보면 논제형을 6가지로 나눠서 이제 문항들을 우리가 톱파보면서 그치 기본기를 다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문논술이란 정의를
오늘날에는 최근 시험에 그치 경향을 토대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 때문이야. 어떻게 인문 논술을 정의 내리냐면 그 문항 1, 문항 2 이렇게 나오잖아. 논제 1, 논제 2. 그 논제 말이야. 논제가 물어보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우선 되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논제가 묻는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으면 돼.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배경 지식이 특출나게 필요가 없어. 우리가 흔히 배경 지식이 꼭 있어야 되는 논항들이 좀 있어. 뭐 견해를 쓰세요 이런 거 있잖아.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더해서 나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좋은 내용을 쓸 수 있어. 그런 걸 발전적 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연대고대가 그런 문제를 안 내.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채점하기가 어렵거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치? 요는 뭐냐면 제시문만 잘 읽어내면 충분히 90점 이상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제 유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쓰거나 논리적으로 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문논술 수업을 하면서 논제 유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일단은 논술은 논제 유형이 제일 중요해. 논제가 묻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의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딱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는 역량이 필요해. 왜? 시간이 없어.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그 우선적으로 뭘 한다? 논제 이해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거다. 인데요. 이 논제 유형이 총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어. 요약, 비교, 많이 들어봤지? 자료에서,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편입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대안 제시라든가 견해 논제까지 그래도 대학이 어떤 변심을 할지 모르니까 그치?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익혀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6가지 논제 유형을 우리가 편입, 인문논술 공부할 때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대입이랑 다르지는 않다는 거야. 그치. 대입에서도 이렇게 6가지의 논제 유형을 가르쳐주고 대입은 워낙 많은 학교가 30개가 넘는 그치. 거의 40개 가까운 학교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 논제 유형도 고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면 변화가 많은 학교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6가지 논제 유형을 무조건 다 그치. 숙달시켜야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다면 편입은 연대랑 고대만 보는데 두 학교가 아까 뭐라고 했어? 논제 유형이 다르면서도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6가지 중에 중요한 4가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입과 편입은 사실 큰 흐름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이제 필요한 논제 유형 우리가 좀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공부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 편입의 논술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시문의 범주가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제시문을 본 적이 없는 그치 그런 내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의 지식들을 좀 알고 있으면 사실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제 강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계신 거야. 그래서 막 첫 수업부터 주제 강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주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논제가 물어본 바가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건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는 사실은 논제 분석에 엄청 집중한 그런 이제 흐름을 많이 이제 가르치게 되고 계속 같이 수업 시간에 그치 알려주고 그다음에 익히고 이런 것들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딱 논제만 보면 그 논제 분석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얘가 물어보는 바가 뭐고 이를 위해서 요구하는 게 뭐다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익힐 수 있다. 그래서 인문논술은 사실은 논제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논제 유형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뭐는 달라져? 제시문 내용은 계속 달라지잖아. 이런 걸 주제가 달라진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거 내가 파이널 때 그치 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2월 중순 전에 막 11월 말 이때 막 공부를 한다고 2개년 3개년 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주제가 나올 거냐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그치? 논제에 맞는 틀만, 개요만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 주제가 바뀐 흐름 안에서 사실은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은 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이제 절약하면서 답안을 완성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수월하게 이제 논제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개요만 떠올리더라도 충분히 그치 좋은 점수에 좋은 평가를 받는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인문 논술이 뭐 대입도 그렇지만 편입에서도 더더욱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시간이라고 했어. 논술은 시간 싸움이 어떻게 놓고 보면 제시문도 읽어야 되고 그치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갈지 그치 내용의 유기적인 전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뭐 해야 돼? 시간 안에 해야 돼. 그래서 요구된 시간 그리고 요구된 분량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게 우리가 나중에 실전이라고 해서 11월, 12월에 그치 맞닥뜨리게 되는 얘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하프모의 그다음에 풀셋모의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이제 연대랑 고대가 기출했던 그치 그런 이제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하프로 잘라가지고 그치 1시간씩 시험 보기도 하고 풀세트로 80분에서 90분씩 보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전의 느낌으로 시간 안에 답안을 완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게 될 텐데 이거는 사실은 도전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치 꼭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실전에 가면 오히려 긴장돼서 시간이 막 단축되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많기는 한데 오히려 긴장돼서 막 글이 안 읽히는 경우들도 생기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 시간 배분이라고 하잖아. 냉정해져야 돼. 내가 어려운 남도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 안에 그 답안을 1번을 완성하고 2번을 완성하고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 그래야만 강건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답안을 다 완성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 정도만 가이드를 잡고 꾸준히 가면 충분히 연세대 고려대 시험에 도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한 번 공부해서 그 좋은 그치 연대도 고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인문 논술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논제 유형을 그대로 익히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한 쓰기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되는데 그럼 편입 논술고사 내용이 뭐냐? 이거야 이거. 이건데 이게 논제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인 거야. 그리고 고려대는 두 문항 아예 처음에 출제가 시작됐을 때부터 두 문항을 고정적으로 갖추고 있어. 인문계열, 사회계열 따로 보고 문항은 2개씩 등장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연세대는 조금 변화가 많아. 그치 예전에는 쪼개서 네문항이 나온 적도 있어. 1-1, 1-2-1, 2-1,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막 세문항이 나온 적도 있고 근데 또 최근에 또 두문항의 흐름으로 많이 가고 있어. 근데 변화가 사실은 좀 있기는 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분량도 놓고 보면 고대는 좀 정확하게 이제 고지가 돼. 400자다.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번 문항이 1200자 정도 쓰다가 1400자로 좀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연세대가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내가 분석한 내용을 쓴다 이건데 분량이 있다가 또 없으면 사실은 또 이게 시간에 그치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기도 해.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그치 내가 쓸 말만 쓴다 시간 안에 그런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가늠을 해볼 필요는 있어서 이러한 특이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리고 연대도 고대도 인문계열이랑 사회계열 구분해서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인문계열이랑 사회계열이랑 그런 문항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면 논제가 다르진 않다고 얘기했어. 그치? 논제가 다르진 않은데 뭐가 다르냐면 제시문에 그치 주제가 달라지기는 해. 인문계열이 약간 인문 철학과 관련한 그치 뭐 도덕이라든가 그치 인간의 본성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내는 거 좀 좋아하는 건 맞아. 그리고 사회계열은 오히려 사회 현상과 관련한 그치 사회과학 계열의 지문들이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 근데 모든 지문이 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지문 안에는 과학도 나오고 그치 사회 뭐 인문계열이어도 주제가 그치 도덕 뭐 본성 이런 거여도 그치 이 본성이 생물학적인 곳에서 오는 거다라는 지문이 나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 쟁점 자체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가지게 되는 가나다라 제시문은 되게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모든 제시문을 훑어보는 연습은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인문계열이랑 사회계열을 굳이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싶고요. 전년도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 근데 얘들아, 애들 그 대입에서는 논술이 작년 기출문제, 작년 모의문항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 근데 편입에서 연세대랑 고려대는 얄궂게도 기출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고대 시험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원일 수밖에 없어. 기출문제 궁금하면. 그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다.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혼자 공부할 거면 사실은 이제 대입 문항들을 좀 토파봐도 사실은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 그치.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전년도 문항을 기준으로 소개를 좀 해보자면 고대랑 연대가 좀 다른 유형이 출제됐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인문계열 있고 사회계열 있잖아. 얘도 좀 다른가요? 라고 놓고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고대 같은 경우 거기 뭐가 등장한다고 나와 있어? 논제 유형에 요약, 비교, 평가, 요약, 설명,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치? 요런 이제 워딩은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인 거잖아. 논제 유형. 그치? 고대 1번은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뭐가 나와? 요약하세요가 나와. 이거는 시험 시작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제시문 가를 좀 길게 주고 요약하세요.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특이하게 고대는 또 가나다라라고 제시문을 제기하지 않고 1, 2, 3, 4라고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또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이 좀 그치. 완전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변별력 있게 조금 왔다 갔다 거리기는 하는데요. 작년에는 둘 다 적용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적용해서 설명하는 문제는 저기 우리 논제 유형이라고 쓰는 내용 중에 뭐게? 어떤 논제 유형이게? 매칭을 매번 시켜봐야 돼. 1번 요약은 첫 번째 나온 1번 요약이잖아. 그치? 얘는 뭘까? 선생님이 적용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어라고 말했는데 이런 식이야. 가를 적용해서 나와 다를 설명하세요. 뭐 이런 식의. 그치?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이거는 논제 유형으로 보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료 해석이라는 논제에서 많이 다루는 논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두면 좋겠고요. 얘가 이게 두 개가 나왔어. 1번 제시문으로 2번을 설명하고 2번으로 뭐 3번 설명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한 질문에 1400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하나만 해서는 사실은 분량 채우기가 수월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두 개를 묶어오는 거야. 뭐뭐 하고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설명 문제가 두 개 나왔고 얘는 설명 대상이 두 개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량 얼추 채울 수 있겠지. 얘네 400자 이런 식으로 쓰면 그치 얼추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논제가 나왔다. 이런 거 수업 시간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면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그치 설명하는 흐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치?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도 사실 그치 문항을 두 개씩 최근에 내고 있는데 그치 인문이랑 사회가 크게 다르진 않다. 1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내고 있어. 얘는 뭐냐면 비교가 나오고 있어. 비교. 봐봐. 하나 피해가지. 얘는 요약 내고 얘는 비교 내고. 그치. 근데 요약이랑 비교는 논제 공부를 할 때 독해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잘 찾아내느냐의 문제야. 내 생각이 들어갈 겨를이 없어. 얘는 잘 쓰면 다 비슷해. 답안이 만점 주고 싶어. 막 이럴 정도로 잘 나오는 답안도 많아. 그치? 근데 요약의 시간을 너무 쏟으면 비교의 시간을 너무 쏟으면 두 번째 문제 풀 시간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요약은 90점만 맞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빨리 풀고 다음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치?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1번에서 요약이랑 비교를 이제
대학에서 낸다는 건 뭐 재심은 잘 읽어내고 있나, 그치? 재심은 독해라고 보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치?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야 사실은 이번 문제도 풀 수 있어. 왜냐하면 연대도 고대도 세트로 되어 있거든, 1, 2번이. 재시문이 같이 묶여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연세대는 비교가 좀 특색이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 비교라는 논제는 어떻게 나와? 재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재시문을 비교하려면 대상이 꼭 몇 개는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 비교할 거잖아. 너와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대들과 선생님을 비교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재시문이 2개가 나오는 게 기본형인데, 이 학교는 재시문을 비교할 때 꼭 3개씩 내. 그래서 3자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학교만의 특색이야. 대입에서도 그렇고 편입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1번에서 똑같이 비교를 냈다라는 것들은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똑같이 비교를 했어. 이런 경우가 종종 등장해. 안 나오는 일이 아니었어. 예전에도 1번에서도 비교내고 2번에서도 비교냈어. 이때는 가나다 제시문 갖고 비교하는 거고 얘는 다라마 제시문 갖고 비교하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다제시문이라는 아이는 주요 내용이 2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내용과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에서는 뭐라고 했어?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치만 채면 수월하게 논술 답안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리고 사회계열은 평가 논제가 나왔다. 이거 지금 고대랑 연대 비껴가지 서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논제 유형 중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 그래서? 대안제시랑 견해 빼고 앞에 4개만 열심히 공부하면 연세대 고대 시험 보러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것도 전년 기출이 딱 보여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가 배경 지식이 없고 국어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논제가 물어보는 바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은 충분히 가서 써낼 수 있는 게 논술이다. 편입 논술이다. 편입 인문 논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정말 마음을 먹고 논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따라오면 충분히 선생님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치? 경제와 관련된 어려운 그런 배경 지식들도 사실은 조금 이제 제시문 읽어가면서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문 논술의 3요소 이거인 거잖아. 그치? 논제 분석, 제시문 읽기, 쓰기 및 첨삭 이라는 거지. 여기서 논제 유형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 계속 얘기를 했는데 논제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논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질문, 진짜로 물어본 질문 부분이랑 그치? 요구사항 부분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치? 그래서 뭐 뒤에 예시도 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아까 비교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대략 이런 아이는 한 6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등장한단 말이지. 5, 600자 정도 등장하게 돼. 대시문 2개만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그치? 3개가 되면 7, 800은 나와야 돼, 분량이. 그치? 근데 이거를 논제를 분석을 하는 거야. 논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시켰나를 우리가 따져보는 거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뭔가 이렇게 논제 분석표를 그리고 정리를 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이건 진짜 심플한 기본형 문제니까 요구사항이 복잡하지 않아. 사실 요구사항이 얘밖에 없어. 분량 안에 써라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 논제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 논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놔야 다음 스텝으로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이거를 분량에 맞춰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데 분량은 다 계획이 있어. 분량이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요 분량이 모자란다 하면 안 쓴 게 있는 거고 넘친다 이러면 쓸데없이 쓴 게 있는 거야. 이런 상황들을 분량은 일부러 그치 딱 요 분량 안에서 써 이렇게 말하는 상황으로서 그치 이 아이의 분석력이라든가 그치 서술하는 그치 필력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 뭐 하라고? 비교하라고.
이게 논제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저기 6개 안에 있는 아이와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다. 꼭 비교하세요 안 나올 수도 있어. 차이점을 쓰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고 대조하세요라고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 표현이 결국 비교하라는 논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은근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은 뭐야? 가와 나인 거지. 요구사항, 분량, 내외는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말해. 그래서 540에서 660자. 연세대는 내외라는 표현보다 안팎이라는 표현을 좋아해. 분량이 제기될 때, 분량이 안 나오는 때도 많지만 분량이 제기될 때는 안팎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똑같은 말이잖아. 내외라. 그냥 우리말로 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치 확인해 보면 된다.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논제를 쉽게 쪼개서 그치? 논제가 진짜로 물어본 질문 부분과 질문이 하나만 안 나오기도 한다고 해서 2개, 3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순서로 내용을 써내려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비교표를 그리면 개요를 그려야 돼. 우리가 논술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냐? 첫 문장 쓰는 거거든. 그게 논술 초보는 제일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초반에는 첫 문장에 뭐 쓸 건지 항상 물어보고 그거를 다듬어주는 그런 수업을 해설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문장은 뭘 써야 되냐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가서 마무리를 짓냐는 거지. 그리고 요 분량은 전체 몇 문장 정도를 써야만 채울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면 사실은 나중에 그치 진짜 학교 가서 레포트 쓰고 논문 쓸 때도 정말 많이 도움되기는 해. 입시를 하고 있는 거라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치. 그래서 각 대학의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그치 기존에 이제 합격생들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쳐야만 충분히 그치 12월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그치 수업을 같이 듣는다면 진짜로 그치 편입에서 가장 최고봉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분석형의 그치 요거야 요 아이 자료 해석 문제. 요 아이는 도표를 분석하는 이제 상황이 있어. 사회 계열이 대부분 도표 많이 나옵니다. 전년에도 2023학년에도 고대 사회 계열 그리고 연대 사회 계열에서 도표 문제가 나왔어요. 도표를 막대 그래프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 특히나 연세대는 실험 분석하는 걸 좋아해. 실험이나 설문조사를. 그래서 그 내용을 도표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분석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논항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논제 분석이라는 건 그치 사실 논술에서 인문 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하기는 해. 근데 사실 이과 논술에서도 자연계 논술에서도 뭘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거든. 다만 써내려가는 방식이 우리랑 다를 뿐. 그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이제 계열의 논술이든 인문 논술이든 사회 논술이든 이과 논술이든 간에 논제가 물어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사실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뭐야? 문해력이야, 문해력. 그치? 물어보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문해력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 내내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키워서 완성도 있는, 그치? 그런 답안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제시문 읽기인데, 제시문 읽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아. 그치? 그래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뭔가 이런 거 찾는 거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논제가 뭘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요약이랑 비교 논제를 통해서 제시문 읽기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요약은 일반적으로 기본형이 제시문 가를 요약하세요. 이런 거야. 고려대 1번에 나오는 이런 논제인 거지. 그래서 제시문을 하나 주고 제시문이 그치 막 3단락 이 정도 나와. 그치 3, 4단락. 왜냐면 요약은 좀 길게 나와서 짧게 줄이는 거잖아. 400자 내외로 줄이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약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 재구성이거든. 분량 내로 재구성하는 게 사실은 요약의 핵심이야. 재구성의 포인트는 논지 더하기 부연이다라고 말해. 무슨 말이지? 제시문 안에 있는 논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그 논지가 첫 문장에 있나? 마지막에 있나?
알 수 없어. 제시문마다 제시문 마음이지 뭐. 막 이런 중간에 하나씩 하지만 이러면서 핵심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 얘가 논지일 수도 있어. 그치?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찾고 논지 더하기 부연의 형태로 재구성하라는 거야. 이게 요약의 핵심이야. 그치? 그래서 제시문을 쭉 읽고 핵심 내용이 뭐야? 주장하는 바가 뭐야? 논지가 뭐야? 이렇게 찾아내고 얘를 서두로 배치한 다음에 재구성. 논술은 두 갈씩이야. 그치? 두 갈씩이 뭔지 알지? 머리에다 쓰는 거. 머리 두자. 그치? 그래서 머리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게 쓰는 게 논술에선 가장 중요한데 이게 그래. 그래서 가제시문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세모를 핵심 내용이니까 논지니까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구성한다는 거야, 재구성은. 근데 비교는 또 다르다는 거야. 제시문이 이렇게 있다. 가제시문 아까랑 똑같다고 생각하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치? 뭐 나제시문이 더 길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하트. 이렇게 제시문이 뭐 세 단락씩 아름답게 있는데 얘를 비교하세요라는 논제가 나왔어. 그럼 얘가 답안이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죠.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쟁점을 찾아야 돼. 가의 핵심 내용과 나의 핵심 내용이 여기서 중요하잖아. 물론 걔네가 쟁점일 수도 있기는 있어. 근데 그 100%는 아니라는 거야. 봤더니 네모가 공통적으로 있네. 그치? 그러면 네모가 비교의 쟁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의 내용 한편 나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제시문 길이와 상관없이 얘네는 동등 관계야. 대등하게. 그치? 분량을 정리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필요한 문장 수가 7개다 이러면 여기 한 문장 주고 여기 세 문장, 여기 세 문장. 그러면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써머리만 하면 돼. 뭐를 중심으로? 네모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을 안 찾아도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요약 풀 때는 논제 제시문 핵심 내용이 뭐지? 이러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면 비교할 때는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입장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 뭐지?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그치? 원자력 발전 필요해. 아니야.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이런 거라면 그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가는 긍정한다면 나는 부정한다가 핵심인 거야. 그치? 근데 긍정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 세 문장 쓰고. 부정의 근거가 뭐냐는 거야. 세 문장 쓰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재구성이기는 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제가 물어보는 바가 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논제가 물어보는 걸 이해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문해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답안을 제시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완성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시문 읽기도 사실은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물론 핵심어 찾고 단락의 주제 파악하고 단락 간 관계 파악해서 주제를 분석하는 이 흐름이 맞기는 한데 이거는 순수하게 요약 문제에서의 흐름이라는 거야. 근데 논제마다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쓰기와 첨삭으로 넘어갈 건데 쓰기와 첨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시간 안에 쓰는 거라고 했어. 그치? 시간 안에 요구 분량만큼 쓰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 안에 분량이 400, 1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문항을 80분 안에 90분 안에 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치? 왜냐면 논제도 분석해야 되고 제시문도 이해해야 되고 이를 토대로 답이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잖아. 그치? 그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내가 쓴 답안이 예시 답안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야. 요약의 첫 문장과 내 첫 문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또 논술이야. 그래서 논술은 썼다 하면 첨삭을 꼭 받을 필요가 있어. 비교의 쟁점을 내가 결과 이렇게 잡았어. 그치? 원자력 발전의 결과 이렇게 잡았는데 제시되어 있는 예시 답안을 봤더니 원인 이렇게 나와 있어.
무조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쓴 답안도 충분히 뭐 예시 답안과 똑같지는 않지만 예시 답안의 버금가는 내지는 예시 답안보다 더 좋은 답안이 될 수도 있어. 예시 답안은 그치 모범 답안은 항상 100점짜리는 아니야. 90에서 95점짜리거든. 고칠 부분이 좀 생겨 항상 보면. 다시 선생님이 써도 다시 보면 또 고칠 부분이 생기거든. 그래서 사실은 논술도 막 100점 맞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이제 곱씹어 본다면 논술을 써놓고 자꾸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예시 답안만 단순히 비교하면 이게 진짜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답을 맞춘 글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서 논술 공부를 할 거면 첨삭이 꼭 딸려 있는 그런 논술 공부를 해야 된다.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문 논술의 기본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고요.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까? 논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 봅시다. 논제가 뭐라고 물어봤어? 형벌의 목적에 대한 이렇게 물어봤어. 가와나의 관점을 비교하세요. 450에서 550. 두 제시문은 대체적으로 500자 안팎의 분량이 등장한다고 했어. 자, 논제가 물어본 질문 몇 개? 하나. 질문은 대체적으로 서술어를 찾으면 돼. 뭐뭐 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게 한 번밖에 안 나왔지. 그치? 그러면 질문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서술어가 뭐야? 비교하시오네요. 그치? 그러면 논제 유형은 비교가 되겠네. 하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비교의 대상은 누구야? 가와나. 요구사항이 두 개야. 그치? 하나는 뭐가 돼? 분량이지. 450에서 550자.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가 돼? 가와나를 비교하는데 논제인 나는 뭐만 궁금해? 형벌의 목적만 궁금해. 딴 건 하나도 안 궁금해. 그래서 이렇게 논제가 요구사항을 쟁점을 줬을 때가 제일 쉬운 거야 얘들아. 제시문 가와 나를 그냥 통으로 읽고 비교하는 쟁점을 찾지 않고 논제가 물어보는 게 다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무나 땡큐지. 그래서 더 쉬운 논제가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뭐에 대해서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만 궁금해. 형벌의 결과, 형벌의 기능 이거 안 궁금해. 그거는 부차적인 내용이 될 수는 있지. 형벌의 이런 목적은 이런 기능을 낳는다는 얘기를 쓸 수는 있지만 여기서 메인 내용 뭐라고? 목적인 거야. 맞아. 답안 한번 개요 봅시다. 오롯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와나의 비교 내용이 나와야 돼. 그치? 500자 정도 분량은 사실은 달랑 나누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분량이야. 한 달락으로 써도 되는 분량인데요. 근데 첫 문장에 뭘 쓸 거냐는 거지. 450에서 550자 약간 그치? 500자 정도의 분량은 몇 문장 쓰게? 몇 문장 써? 한 문장은 길이가 어느 정도일 것 같니 얘들아? 원고지 칸으로 놓고 보면. 원고지 칸에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한 문장은 50에서 70자 정도로 쓴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주어와 수어가 한 번씩만 등장하는 명확한 단문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요거 넘어가면 문장이 좀 길어지는 거야. 호흡이 길어져.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숨이 차. 그러면 애들이 또 센스 있게 중간에 쉼표를 써놓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끊어 써야 돼 얘들아. 쉼표 쓸 때 끊어 써야 돼. 알겠지? 그치? 어쨌든 여담이고요. 그럼 60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68, 48 내지는 69, 54 이 정도잖아. 그럼 9문장 정도 쓴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쓸 거. 첫 문장에 뭐 쓸 거냐면 가와나가 형벌의 목적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표현해 줄 거. 이거는 뭐냐? 비교의 쟁점이 되는 아이이고 아이를 언급한 거고 이런 걸 공통점이라고 부르거든? 공차야. 그치? 공통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내가 논제를 정확하게 읽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가와나는 모두 형벌의 목적에서 입장차가 있다. 이렇게. 형벌의 목적을 얘기하지만 그 입장차가 있다. 이렇게 써주고 나서 가능한 형벌의 목적이 뭐다. 첫 문장에 써주고 그거를 내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들을 연결해서 써주면 돼. 나머지 세 문장. 한편 낮의 신문은 형벌의 목적이 뭐다. 분명히 다르겠지. 상반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다른 거일 수도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와나 제시문 읽어보면 형벌에 대한 그치 목적이
차이가 생겨가는 예방이라고 말한다면요. 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저지른 것에 대한 응징의 대가다, 응당한 대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예방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응당한 대가라고 말한다는 건 서로 상반된 입장인 거야, 차이나는 입장인 거야? 차이나는 입장이야. 상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상반이다, 상이다. 이것도 표현하는 워딩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 상반대 이렇게 표현했으면 흑과 백이야.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이렇게 평가자는 떠올려. 근데 내용 읽다 보니까 상반이 아니고 상이네. 이렇게 되면 아쉬운 표현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어. 재밌을걸? 어쨌든 그런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결심을 해야 돼. 사실 뭔가를 하나를 더 하는 거잖아. 그치? 일단 영어도 하고 필독부서 준비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논술까지 더 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근데 어쨌든 다시 공부하는 입장에서 도전해볼 만한 일이긴 하다라는 건 분명해. 어쨌든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세 타임씩 3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일단은 기본기부터 논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부터 시작해서 논제 분석을 통해서 개요 짜는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면 충분히 시험 시간에 가서 일단은 논술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대부분 잘 성과가 있었고 거의 80% 정도는 다 일단은 논술에서 떨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유익했나요? 다만 진짜 연세대 고려대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단하게 기본기 다지고 실전 문항들 살펴보면서 실전 감각 익혀가지고 꼭 논술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고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생했습니다.